나라야, 나 할 말 있는데 시간 괜찮아? 지금 괜찮아. 무슨 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견례 날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상견례 날짜를? 그거 우리 벌써 몇 달 전부터 정한 거잖아. 갑자기 날짜는 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말이야, 내 동생 정아 있잖아. 걔가 우리랑 같은 날 상견례 날짜를 잡은 거 있지? 같은 날? 어쩌다 그렇게 잡았대. 그럼 우리가 먼저 날짜를 정했는데 동생 쪽에서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아 말로는 그날밖에 안 되는 사정이 꼭 있다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 곤란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 아빠 지방에 계셔서 그날 상견례 하려고 일 다 빼기로 하고 올라오시는 건데. 나도 알지. 그런데 정아가 죽어도 다른 날로 못 바꾼다고 펄쩍 뛰고 난리인데 어떡해. 어머니는 뭘 하셔? 우리 엄마는 동생이 날짜 바꾸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오빠인 내가 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먼저 잡은 날짜인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바꾸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나라야. 이건 진짜 아니지. 서울 사람들도 아니고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날짜 바꾼다는 말을 꺼내. 이미 그날 맞춰서 일정 다 바꾸고 차표까지 다 끊어놓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상견례 시간이 오후 4시니까 점심때 정한의 상견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거 하는 거야. 어때? 정한에는 12시인가 1시인가로 잡았다는 것 같아. 시간 엄청 촉박하네. 게다가 오빠네 부모님은 점심도 그 자리에서 푸짐하게 드시고 오실 텐데 배불러서 우리 부모님이랑 제대로 식사나 하시겠어? 식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결혼 문제를 논하는 자리니까. 아무튼 어른들이 만난다는 게 의미 있는 거잖아. 그렇게 조율하자, 응? 정말 미안해, 나라야. 어쩔 수 없지 뭐. 우선 그렇게 해. 알았어. 고마워.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달할게. 몇 달 후. 언니, 나예요, 정아.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빠 통해서 간간히 소식은 듣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결혼 준비 신경 쓰느라고 바쁘죠 뭐. 언니, 스드메 계약은 다 했어요? 식장이랑 신혼여행은요? 네, 강남에 있는 하나호텔로 날짜 잡았어요. 스드메도 다 계약했어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요? 스드메 어디로 했어요? 러브 웨딩이요. 거기 평이 괜찮고 친구 소개도 있었어서 다른 데 비교 안 하고 바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거기로 해야겠다. 네? 거기 괜찮다면서요. 그래도 저한테는 맞는데 아가씨한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견적 비교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로 할래요. 그리고 하나호텔이요? 거기 식대가 6만원대인가 그렇죠? 네, 저희는 7만원짜리로 맞췄어요. 그럼 나도 그걸로 해야지. 네? 다른데 웨딩홀도 다 가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언니 말 들어보니까 거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호텔로 할래요. 아가씨는 저랑 취향이 다를 텐데 여러 군데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요? 저 막 알아보고 다니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언니가 거기 선택했다면 뭐 이유가 있겠죠. 오빠가 언니 본우는 높다고 엄청 칭찬하던데. 말씀은 고맙지만 혹시라도 식장마다 분위기랑 꽃장식이나 대기실, 음식 이런 거에 호불호가 있을까봐. 난 다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로 할래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했다고요? 우리도 몰디브로 가야겠다. 네? 아가씨도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다고요? 네. 그런데 몰디브가 어디 있는 거더라? 필리핀인가?
아니요, 그냥 몰디브 섬이에요. 더 안 알아보고 그렇게 신혼여행 결정하시려고요? 아, 필리핀이구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몰디브 좋을 것 같아요. 예약한 여행사 좀 공유해줘요. 몰디브는 완전 휴양 위주의 여행지인데 오빠한테 들으니까 아가씨는 활발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쇼핑거리나 액티비티 많은 나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나중에 또 가면 되죠. 신혼여행은 그냥 몰디브가 좋겠어요. 신랑 되실 분이랑은 상의 안 해봐도 돼요? 걔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라 괜찮아요. 언니 계약한 내용들 사진 좀 다 찍어서 보내줄 수 있죠? 네, 보내드릴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네. 나라야. 왜? 저기 좀 곤란한 일이 생겼네. 곤란한 일?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식 10월 10일로 잡았잖아. 그런데 정한이도 결혼식을 그날로 잡았다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날로 잡다니. 정아 이 기집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10월 10일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네도 같은 날짜 잡았다는 거야. 꼭 그날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나 뭐라나. 그게 말이야 방구야. 오빠가 분명히 결혼 언제 하는지 알고도 같은 날 잡는다는 게 말이 돼? 나도 그래서 엄청 화내고 대판 싸웠거든. 모르고 그랬으면 몰라도 다 알고 날짜를 그렇게 잡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뭐래? 아주 그냥 배째라 식이야.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날짜 절대 못 바꾼대. 그리고는 떡하니 그날 우리 전 시간으로 식장 계약한 걸 내미는 거야. 하나호텔? 하나호텔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나한테 계약 어디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기도 거기로 하겠다고 했었거든. 아무튼 같은 날 같은 장소 우리 앞 시간을 계약하고 와서는 자기네 계약 파기하면 환불 안 되는 조건으로 무조건 하고 왔다는 거야. 이날 양보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또 난리 피우니까 엄마 아빠도 쩔쩔매면서 나보고 자기한테 연락해서 양보 좀 부탁해 보라고. 양보? 우리는 조금 비싸게 하는 대신 시간이나 날짜 무료 변경 조건으로 계약하긴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번에만 눈 감아주는 셈 치고 우리가 날짜를 바꾸면 안 될까? 아니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동생이 같은 날 결혼을 잡았다고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정말 미안해. 지난번 상견례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아 내가 안 바꿔주면 죽내 만회하고 있는데 어떡해. 나도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직 결혼 날짜 많이 안 알렸잖아.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주라. 너한테 내가 진짜 면목 없다.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머리 아파.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너무 갑작이라 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알았어. 제발 긍정적으로 부탁해. 미안해 나라야. 결혼 후. 언니, 혹시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반찬 갖다 줬어요? 네, 아가씨.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뭐뭐 해다 줬어요? 파김치랑 깻잎이랑 오이김치요. 저 속 안 좋다고 동치미도 해주셨어요. 속이 안 좋아요? 왜요? 저 임신했거든요. 임신요? 진짜요? 얼마나 됐어요? 전 좀 빨리 느껴서 이제 6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아기집 보고 왔어요. 그렇구나. 언니가 임신을 했구나. 나도 분발해야겠다. 네? 아가씨네도 임신 계획이 있어요? 전에는 신혼 2년 정도 즐기고 가져볼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야 뭐 바뀌기도 하는 거죠 뭐. 정해진 게 뭐 있나요? 네. 아니 우리 엄마는 딸은 그렇게 반찬 한 번 안 해주면서 언니한테는 많이도 해다 줬네요. 나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임신했다고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는 좋겠어요. 오빠 사랑도 받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잘해주고 언니는 참 복도 많네요. 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저도 곧 임신할 것 같으니까 언니 애기 관련해서 정보 좀 꼭 나한테 공유해줘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기 보험이나 조리원이나 애기 용품들 그런 거 전부 빼먹지 말고 다 알려줘요. 알겠어요. 아가씨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몇 년 후. 언니, 애기 어린이집 어디 보낼 거예요? 아, 차로 10분 거리에 괜찮은 어린이집 있다고 해서 거기 예약 걸어놨어요. 선생님들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대요. 맘카페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거기 예약 걸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어린이집에서 따로 연락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애랑 2달 차이니까 아가씨네도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됐겠네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언니 애 보내는 대로 보내려고요. 네? 아가씨네 집에서는 40분 정도 걸릴 텐데 굳이 거기로요? 네. 거리 멀면 아가씨랑 아이 모두 힘들 텐데 집에서 가까우면서 환경 괜찮은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건 어때요? 언니네 애만 좋은 데 보내고 우리 애는 그냥 동네 아무 데나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모로 걱정돼서. 언니가 먼저 좋은 어린이집 추천해주고 그러면 좀 좋아요? 아무튼 기분 좀 그렇네요. 기분 상하게 할 뜻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우리 애도 거기 예약 걸 거니까 뭐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줘요. 알겠어요, 아가씨. 기분 푸세요. 여보, 아가씨가 우리 애 보내려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겠다고 하네. 정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도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뭐하러? 그러게, 아이가 너무 어린데 거리가 멀면 엄마랑 애 둘 다 힘들 건데 그 동네 근처가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 애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냐고 발끈하더라고. 에? 왜 그랬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전부터 느낀 건데 아가씨는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상견례 때부터 결혼식, 결혼 준비, 신혼여행까지 다 똑같이 했잖아. 심지어 아가씨는 신혼도 충분히 즐기고 임신이 안 되더라도 남편이랑 재밌게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임신한 거 알자마자 엄청 노력하더니 결국 2달 텀으로 바로 임신까지 했잖아. 이제는 애 어린이집까지 같은 곳 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 계속 뭔가 나 하는 대로 똑같이 하려 한다는 느낌이랄까? 어릴 때부터 시샘이랑 욕심 많아서 걱정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다 커서도 이러는 것 같아.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나도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아 때문에 당신 많이 불편하지? 미안해. 결혼식 같은 날 잡은 게 제일 황당하긴 했었지. 아가씨가 이 동네 같은 어린이집 보낸다고 해도 내가 뭐 딱히 불편할 것까진 없지만 그 따라하는 속마음을 모르겠어서. 아유, 진짜 왜 그러냐. 난 괜찮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언니. 네, 아가씨.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 건물 샀다는 거 진짜예요? 아, 네. 전철역 가까운데 좋은 매물이 나왔길래 구매했어요. 언니 원래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맨날 돈 없다고 앓는 소리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게 1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증여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살림하면서 이것저것 아껴서 적금도 붓고 한 거예요. 사실 대출도 좀 껴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건물주가 된 거네요?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날도 오긴 하네요. 그래도 걱정이 새 건물이라 이제 가게들 들어올 수 있게 홍보도 잘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동네에 빈 상가 건물들 많죠? 제가 발품 팔면서 여러 군데 조사해봤는데 그쪽이 다른 데보다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언니 계약한 부동산 좀 알려줘요. 그건 왜요? 나도 거기 가서 계약하게요. 네? 아가씨가 뭘 계약해요? 건물은 언니만 사란 법 있어요? 나도 돈 있어요. 왜 사람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저기 많이 좀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나도 알아요. 어쨌든 거기 알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카톡으로 그 부동산 명함 보냈어요. 알았어요. 여보, 당신 정아한테 건물 산 부동산 소개해줬어? 아가씨가 내가 계약한 부동산 무조건 알려달라고 연락처 받아갔어. 설마 아가씨도 건물 샀대?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갑자기 정아가 뭘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우리가 산 동네 쪽에 건물 하나를 계약했다는 거야. 말리 새도 없이 계약하고 와서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대. 잘 알아봤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계약한 부동산 믿고 그냥 샀다고 엄마가 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가씨가 진짜 계약을 한 거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지? 아유, 또 시작했나봐, 유정아. 내가 보기엔 자기가 건물 샀다고 하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또 따라한 것 같은데 걔가 진짜 왜 그러지? 미치겠네. 무작정 부동산 알려달라길래 명함 건네주기는 했는데 괜히 알려줬나? 어쨌든 이미 계약했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지 뭐. 그나저나 우리 건물에는 가게 들어오나? 하루에도 입점하겠다고 문의 오는 전화가 대여섯 통씩 꾸준히 와. 건물 외관도 깨끗하고 다른 데보다 월세가 좀 합리적이라고 소문이 잘 났는지 오히려 우리가 입점할 매장을 셀렉해야 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잘됐다. 당신이 그 건물 알아본다고 얼마나 발품 팔고 다녔어. 오래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더니 자기 안목이 역시 대단했나봐. 당신도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이 건물 잘 관리할 테니까 우리 노후에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자. 당신이 내 와이프여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니, 나 어떡해요? 아가씨, 왜 그래요? 내가 산 건물 완전 망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에도 안 들어가 보고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해 보이길래 바로 계약했는데 매장도 잘 안 들어오고 그나마 입점한 가게 3군데 전부 비만 오면 물이 심하게 줄줄 샌다고 컴플레인 걸더니 얼마 전에는 벽에 금까지 가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다들 보증금 빨리 다시 빼달라고 난리예요. 그제서야 가보니까 내부가 완전 부실공사 덩어리더라고요. 부동산에 따지듯이 얘기했더니 잘 보지도 않고 계약한 제 잘못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요. 저 건물 애아빠 몰래 풀로 대출 땡겨서 산 건데 애아빠가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당연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상가 건물 사는데 잘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저도 건물 살 때 거의 반년 이상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내부 자재 하나씩 다 확인하고 산 거예요. 짜증나요. 언니 따라서 언니 건물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일부러 샀는데 내 것만 왜 이래? 저 따라 샀다고요? 네. 옛날부터 그냥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였어요. 다 따라하고 싶었어요. 언니 따라서 똑같이 결혼 준비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애도 그 멀리까지 보냈는데 결국 결혼도 내 스타일 아닌데도 그냥 했고 임신해서 경력 단절됐고 어린이집이 머니까 애도 칭얼대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건물까지 이런 꼴이 날 줄 몰랐어요. 아가씨, 역시나 그랬군요.
따라한다고 해서 아가씨 인생이 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순탄해 보이죠? 전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얼마나 많은 고충과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아가씨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요. 이번 건물 문제 잘 해결하면서 이제라도 아가씨가 본인의 진짜 인생에 대해서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아가씨는 본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다시 건물을 처분했고 남편에게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다행히 이혼은 면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큰 인생 교훈을 얻은 아가씨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자기 주관을 갖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건물 월세로도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서로의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매일같이 숨막히던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남편은 일종의 탈출구 같은 사람이었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헌팅을 해온 남편과 사귀게 되고 혼전 임신을 통해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한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지만 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고 저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죠. 그건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아직이야? 공과금도 내야 할 거고 식비며 당신 치과 비용이며 돈 빠지는 데가 한둘이 아닌데 한 푼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대출 받는 것도 이젠 한계라고 지난달부터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만 좀 보채라.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왜 자꾸 보채기만 하고 사람 힘을 빠지게 하실까?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들 기억해?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아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게 잘 기를 자신 있다며. 술, 담배 안 하고 좋은 남편 하겠다며. 그러니까 변하겠다고 했지. 그 시기가 언제라고 딱 정한 건 아니잖아.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을 뿐인 거야. 그게 언제까지라고 약속을 했었으면 내가 당연히 지켰겠지. 왜 사람 힘들게 그러실까? 상하차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해줄 말이 그것들 뿐일까? 생각 잘하고 대답해라. 이제 곧 애도 낳을 거고 육아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야.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이런 상황이면 더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 도와줄 가족이 하나도 없냐? 진짜 애까지 생기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고. 너나 나나 똑같은 30대 초반이고 이제 배워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만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 내가 언제 당신한테만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라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이며 대출받은 돈 아니었으면 생활이 가능했니? 당신 무슨 로또 복권이니 즉석 복권이니 맨날 사면서 돈만 날려댔잖아. 제대로 저축이나 한 적이 있었냐고. 건실하게 돈 모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힘들진 않았을 거잖아. 당신이 준비하는 거 하나 없이 막 나가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나도 지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니까. 속도 위반이라는 사고를 치게 된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남편은 허구한 날 술과 담배를 해대는 것도 뭐 자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하고 가정은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은 믿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애써 붙들고 있었죠. 집을 나갈 때 알아서 잘 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아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도 가정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빠, 미안한데 이번 달 나 정말로 힘들어서 그러거든.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박서방도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그래. 그놈이랑 당장 헤어지라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애까지 가진 거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 애비 말 안 듣고 기어코 살림을 차렸다 이거냐?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니? 내 심정 좀 이해해줘. 솔직히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랑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하나라도 안 해줬던 거 있냐? 중학교 때 친엄마랑 이혼하고 새엄마 갑자기 데려왔잖아.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나 힘든 얘기해도 철이 없어 그렇다며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원래 낳은 정보다 길은 정이라는 말 모르냐? 네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탓하는 것 같구나. 아빠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잘해줬어야지. 그렇게 엄마만 싸고 도니까 나도 엄마한테 반감이 생긴 거야. 나도 처음부터 계모라고 거리두고 벽친 거 아니라고. 엄마를 진짜 친엄마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다니까? 누가 너더러 그런 노력하랬니? 사고나 치지 말고 시키는 공부만 잘하면 됐을 일 아니냐? 하긴 네가 네 인생 꼬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니? 속도 위반으로 애비 속 썩여놓고 도움을 달라니 기가 막혀서 원. 알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할 테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게. 고맙네, 정말. 얼마나 필요한데? 말이나 해보거라. 아니, 됐어. 나는 그냥 친엄마 찾아볼 거야. 친엄마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해줘야 알겠니?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해야겠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조만간 내가 얘기할 테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거라. 일단 돈은 1,000만 원 정도 붙일 테니까 더 필요하면 얘기하고, 그리고 그놈한테는 절대 너 잘 산다는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면 평생 너한테 빌붙어서 놈팽이처럼 지낼 놈이니까. 알지? 나 집 나올 때 아빠가 얘기했던 거잖아. 손 안 벌리겠다더니 말 바꿀 땐 언제고? 어쨌거나 나한테 잘하란 얘기다. 친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아빠의 사연이 뭔지 궁금한 것도 잠시 붙여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던 저였습니다. 남편도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모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빠의 도움을 꾸준히 받았던 데다 남편까지도 도박을 줄이게 되어 이게 가정이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얻어갈 즈음 남편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보험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남들은 다 미래 대비해서 보험 넣어두고 그러는데 말이야.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인데 보험은 무슨?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잖아. 보험까지 들면 너무 힘들다. 당신이랑 나랑 나중에 누군가 잘못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이라든가 사망보험 같은 것들은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 암보험? 사망보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암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 가입해볼게. 아니다. 당신이 일단 가입하는 걸로 하자. 아무래도 당신이 몸이 더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봐. 대체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 애 출산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착실하게 돈 모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고, 인생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도저히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이나 나나 뭔 일 생기면 우리 아들 재호한테 뭔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보험 들자. 아는 보험 설계사분이 하나 있는데 보험 들면 신경 잘 써주시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마음이라면야. 그럼 뭐 나부터 보험 들면 되는 거야? 고마워. 정말 잘 생각해줬어.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 남편의 때 아닌 호소 때문에 암보험과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입의 절반가량을 암보험에 퍼부을 정도로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었죠. 저는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남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아빠에게서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너한테 말할까 말까 내 나름대로 참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냥 말한다고 한들 네가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증거도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긴데? 네 엄마 말이다. 예전에 바람이 났었던 일이 있었다. 나한테 건물 자기 명의로 안 바꾸면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기에 왜 그런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구나. 진짜야? 그럼 왜 이때까지 그런 얘기 안 했어? 한창 너 감수성 예민할 중학교 시기였잖니. 학업에 지장도 갈 것 같았고 또 네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숨겨왔던 거다. 네 엄마도 조용히 너 포기하고 다시는 안 보는 조건으로 그 문제 덮게 됐던 거고. 난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전혀 몰랐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지. 진실이라는 게 매번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아주 잔혹할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놈팽이 같은 놈이랑 도망치듯 집 나가고 결혼해버린 이 상황부터가 너무 짜증나는 것도 진실이고. 그래. 아빠도 나름 고생 많았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인정할게. 나 이제 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 친엄마 얘기할 때마다 난처했었던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아니다. 그래서 그놈은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상철 씨도 열심히 하고 있어. 택배 상하차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새로운 직장도 구해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고. 집안일이며 육아도 같이 챙겨주고 있고 네가 보낸 손주 사진은 잘 확인했다. 너 닮아서 인물은 괜찮더구나. 아빠도 당장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상철 씨한테 집안일 들먹이는 거야? 나야 돈을 잘 벌잖니. 맘만 먹으면 너 하나쯤은 먹고 살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럼 당연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알지. 잘 알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엄마 많이 의심했던 것도 맞아.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닐까 싶어서. 서툴러서 너랑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네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도 많았을 거다. 그런데 너무 미워만 하지 말거라. 네 엄마도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는 거 떠오르는 일은 많지 않니? 맞아. 인정할게. 나도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노릇 쉽지 않겠다는 거 잘 알겠더라. 고마워 아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왔던 아빠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친모가 저를 버리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빠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고 절 버린 것이었다는 추악한 진실을 듣고 아빠에게서 그 증거까지도 전달받게 되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문득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을 너무나 믿었지만 그런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왜 당신은 암보험 가입 안 해? 당신이 술이랑 담배 자주 하니까 암 걸릴 가능성도 훨씬 높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신이 암보험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 택배하면 땀 빼게 되는 거고 그럼 독소가 다 사라진다니까. 오히려 집안에 갇혀있는 너 같은 타입이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너한테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고. 투자?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내가 암 걸리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암 걸렸으면 좋겠어?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재우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 낳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더라고. 내가 애 낳았지. 당신이 애 낳았어? 그리고 그 잘난 암보험이랑 사망보험 왜 나만 드는 건데? 당신은 왜 안 들고? 이러다 당신이 암 걸리거나 죽으면? 그래, 알겠어. 근데 일단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순위 높은 곳에 투자하자는 거야. 나는 건강하다고 간단한 말을 이해를 못할까? 왜 자꾸 따지고 들지? 꼬우면 그냥 보험 가입한 거 취소해. 지금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따지는 거야. 제대로 설득을 해줘야 나도 납득을 하고 넘어가지. 그동안 그래도 부은 돈이 있는데 취소라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혼 생활 돕고 우면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게?
또 왜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러냐?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제발 좀 쉴 때는 쉬게 좀 해줘라. 솔직히 이러는 거 나 기빨리거든. 당신이랑 얘기하면 막 바람세포가 스멀스멀 몸 안에서 자라는 것 같다고. 제발 적정선을 지킵시다. 당신 결혼하고 나서부터 느낀 거기도 하지만 내가 출산하고 나서부터 유독 차가워진 거 알아? 평상시에야 그렇게 틱틱거리는 게 차가운 매력이라고 포장해줬지만 이젠 진짜 못 참겠다. 아, 그러셔? 그럼 나도 못 참겠으니까 막말 한번 할게. 솔직히 네가 애 낳고 나니까 여자로 안 보인다. 너도 알고 있지? 뭐? 말 다 했어? 좀 더 심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까지만 할게. 남편의 부쩍 차가워진 태도에 추궁을 했더니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 서러운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남자를 선택해 가족까지 떠나야 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또 울었죠. 결혼을 말리던 아빠의 심정이 이해가 됐고 저의 잘못된 선택을 뒤늦게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낳은 저의 소중한 아들에게 성격도 개차반이고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화가 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게 되자 남편은 그제야 잘못을 빌어오더군요. 여보, 미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이 미숙했어. 나 원래 화나면 말 막 나가는 거 알잖아. 당신이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씩 잊을 때가 있다니까.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용서해주라.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말할 땐 언제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야 돼.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믿어줘. 당신처럼 말만 번들으란 사람 이제는 못 믿겠어.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온갖 말 늘어놓더니 지금 이게 뭐야? 애 낳고 나서 집안일 돕는 건 하나도 없고 육아며 집안일이며 죄다 나한테 전담시키고 있었잖아. 나도 돈 버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당신 열심히 도울게. 나 정말 달라질 거니까 진짜 믿어주라.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당신 이렇게 절대 먼저 사과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겁이 나나 봐? 당연히 겁나지. 당신이 내 인생에서 보석 같은 사람인데 당신 없으면은 나도 없는 거야.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모르겠어. 난 아직 당신이라는 사람 못 믿겠고 당분간은 친정에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보, 나랑 대화 좀 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이럼 정말 후회할지도 몰라. 응? 남편이 저에게 뒤늦게 매달려오는 모습에서 저는 원래라면 감동을 느꼈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친모가 아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문득 떠올리고 나니 남편의 그런 태도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저에게 매달리는 것들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사망보험이며 암보험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있는 거 맞지?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러니? 가입하자마자 바로 암 걸린다고 돈 주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런 식이면 너도 나도 다 병 걸리기 전에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다 타먹겠지. 역시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 아니, 그 인간이 나 보험금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전에 사망보험이랑 암보험이랑 죄다 가입한 적 있거든. 보험은 두루두루 가입하는 게 좋겠다길래 알겠다 하면서 대충대충 사인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니? 나한테 똑바로 설명을 해보거라. 그놈이 너한테 보험 가입을 시킨 게 언제쯤인데? 나한테 우리 재우 미래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험 가입 권유한 적 오래전에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아들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었어. 보험금을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넣는 거 있지? 게다가 본인 건 들지도 않고 내 것만 들잖아.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 맞지? 원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머는 법이라지 않니? 네가 그놈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거 알겠니? 왜? 내가 뭐 잘못 짚은 거야? 아니, 잘못 짚긴. 너무 정확하게 말한 거다. 그거를 왜 이제서야
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냔 말이다. 누가 봐도 너 어떻게 잘못되길 바라고 넣는 보험 아니냐? 변호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상담 받아보고 그놈이랑 이혼할 준비 하나하나 갖춰보거라. 저는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또 남편의 그간 발언이나 행적 등을 통해서 남편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결국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을 뿐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 남편을 그냥 떠나기에는 성이 차지 않는 마음에 저는 거짓말로 한 번쯤 떠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조만간 당신한테 보험금 들어올 거야. 그거 들어오면 내가 말한 병원으로 곧장 입금 좀 부탁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금이 들어온다니? 사실 당신이 많이 놀랄까봐 이야기 못하고 있었거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까 나 암이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췌장암. 당신이 보험 안 들어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뭐,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최근에 예민하게 굴고 짜증도 냈었던 거야. 그 사실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게 진실인 거니까. 그걸 끌어안고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 얘기해줬다. 세상에. 당신 정말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아니야. 내가 그동안 부족했지. 모자란 사람이었고 그 돈은 걱정하지 마. 수령받는 즉시 당신한테 꼭 붙일 거니까 암도 걱정하지 마. 요즘은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어. 당신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자. 응?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왜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잠깐 나한테 와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하고 다 풀자. 응? 남편이 보이는 여전히 친절한 모습에 저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오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저는 아빠가 챙겨준 저의 선물을 들고 오랜만에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환하게 웃으며 반기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죠. 당신 췌장암이라고 했었던가? 암 걸렸다길래 와이프 새로 구했어. 이거 사진 확인해봐. 너 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와이프를 새로 구하다니? 핸드폰에 나온 그 여자 누군데? 당신 설마 그간 바람 피우고 있었니? 말하는 그대로야. 새로운 와이프. 그러니까 친정 간다 뭐다 하면서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즉에 좀 잘하지 그랬냐. 그때 내가 딱 이런 날이 오길 빌었거든. 그 표정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네. 그러면 나 걱정한다는 말.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며 죄다 거짓말이었니? 같이 사진 찍은 년이랑은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게 이렇게 나 뒤통수 칠 날 노리고 그랬던 거냐고.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뒤통수 치니? 당연하지. 내가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암 걸린 마누라. 그것도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 년 보필이나 하면서 남은 인생 썩을 줄 알았니? 일단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수령은 어차피 나로 되어 있으니까 돈은 포기하고 만약에 조용히 떨어져 나가주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떼줄게. 와, 너 진짜 쓰레기구나. 참, 아들 재호는 나한테 넘기기로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년이 돌봐봤자 아무 도움 안 되잖아. 말 다 했어? 당신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몰랐다고. 나 쓰레기인 거 이제 알았냐? 예전부터 알았을 줄 알았는데 너 정말 멍청이구나. 그리고 내가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지? 어쨌거나 빨리 죽어줘. 보험금으로 우리 예쁜이랑 알콩달콩 살게. 어머머, 진짜 다행이다. 너 나랑 떨어지면 인생 어떻게 사나 걱정했었거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잘 찾았네. 웬일이니? 너무 축하해. 진심이야. 또 센 척하네 이거? 야, 너 암 걸렸어. 췌장암이면은 그거 제대로 낫지도 못한대요. 사망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만.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 아빠한테 부탁해놨다. 그리고 나 암 걸렸다는 건 뻥이야. 뭐? 뻥? 너 뭔 소리야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세상에 누가 자기 암 걸린 사실로 뻥을 쳐? 닥치고 이거나 봐. 책상에 놓인 서류 보고 당신이 얼마나 후회할 일 저질렀는지 알아차리라고.
잠깐만. 책상에 이거 놓인 서류. 이거 뭔데? 건물 어쩌고 적힌 이거 대체 뭐냐고. 당신한테 그동안 말 안 했었는데 나 건물주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굴러들어왔던 복을 걷어찬 사람이 된 거고. 이해가 돼? 알아듣게 설명해. 이게 대체 뭐냐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었다만 이젠 알아야지. 나 부잣집 딸이거든.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다 내팽개치고 나오기 전까지 그랬었지. 하긴 이제 다시 당신이랑 헤어지게 되고 다시 신분 회복했다.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그거 다 버리고 나온 바람에 가진 거 한 푼 없었지만 지금은 다시 아빠랑 화해했어. 잠깐. 지연아, 내가 좀 오해가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 사실은 네가 췌장암 걸렸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 빨리 정리하려고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거야. 나 당신 억지로 떨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힘없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횡설수설도 정도가 있지. 하여튼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지연아,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재호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도 돼. 나한테 사망보험 들어도 된다니까? 제발 여보. 이미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절차들도 다 밟아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이랑 이런 장소에서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고역이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할게. 지연아, 응? 우리 사랑하잖아. 서로 끝까지 가기로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저를 붙잡고 울부짖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집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혼의 결과 남편은 제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양육권도 뺏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저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을 줬더라면 본인 역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 모든 것이 본인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아빠와 화해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준비 중입니다. 사람에게 모질게 당했던 저는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후회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처증 끝판왕 남편의 며느리만 통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맘고생을 한때 했었어요. 현재는 이혼을 통해 시원하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이 길고 고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아요. 너 명절 때 보니까 옷이 영 야시시하더구나.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좀 단정히 하고 다닐 수 없겠니? 술집 여자라니 말씀이 너무 과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그이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해서 입고 간 옷이었는데요. 어른들 앞에서 애초에 무릎까지 보이는 옷 입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너 배울 만큼 배웠다면서 왜 모르니? 내가 하는 말을 자꾸 잔소리로 여기지 마라. 무슨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옷만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음식 먹는 거며 말하는 거며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어머님은. 너 바깥 집안에 시집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타서 그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금수랑 다를 바 없지 않겠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어.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게 바뀌는 법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옷도 맘대로 못 입고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통제받는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은 거지. 암만 시대가 바뀌었어도 금수가 아닌 이상 되는 거 안 되는 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양반 집안의 체면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럼 되겠니? 어머님, 양반 집안 자꾸 들먹이시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양반 집안 핏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알아서 하게 믿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랑 지방의 빌딩이 같은 값이 아니잖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도 다 같은 양반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 꼭 새겨 듣거라.
여보, 어머님 좀 당신이 말려주면 안 돼? 맨날 양반 집안 들먹이면서 자꾸 날 통제하려고 드시니까 힘들다. 엄마가 당신 뭘 통제한다고 그래? 정말 통제했으면 우리 분가라도 시켜주셨겠어?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건데 당신이 모난 정처럼 삐져나온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당신도 다 들었잖아. 명절에 치마가 그게 뭐냐고 하는데 당신도 입는 거 괜찮다고 한 옷 아니냐고. 엄마 말 꼭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옷 야시시하기는 했어. 나야 당신이 하도 그런 거 입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 학생 때도 그것보다는 치마 편하게 입고 다녔다. 뭐 대단한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너가 더 이해 안 가. 이제 바깥 집안에서 3년 정도 부딪혔으면 수긍할 때도 됐잖아. 옷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뭐 그렇게 못 골라 입어서 안달인데? 중요한 건 내가 입는 옷이 좋냐 아니냐가 아니야. 통제를 기본적으로 당하는 기분이 드냐 아니냐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해줘?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말 잘했네.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신뢰를 안 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결혼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아줌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 안 하는 게 정답이지. 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꾸미고 다니는 게 다른 남자 꼬시려고 그런 거라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맨날 옷으로 고집 부리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하여튼 행실 조심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1시간마다 체크하는 거 30분으로 줄여줘. 당신 어디 가는지 누구랑 뭐 하는지 바짝 또 쪼아줘야 정신 차리지? 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바람에 애정결핍이 심했었는데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3년 넘게 하며 시달리자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게 됐던 계기는 남편의 지독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오늘 신나게 놀고 마시자고. 파리타임. 헐, 당신 이거 뭐야? 술집에서 지금 여자 끼고 노는 거야? 어이구, 우리 마누라 사진이 글로 갔나 보네? 오늘 술 마시랴 주무르랴 손이 바쁘더니 실수를 해버렸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술 마시면서 여자 불러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 야,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도 마누라 있고 그래도 술집 가고 그랬었어. 뭐 내가 바람을 폈냐 처벌 드렸냐? 잘못을 했음 뭐 얼마나 했다고 따지고 들어 옆에 내가? 어이가 없다, 정말. 평소에 나한테는 1시간마다 있는 곳 알리라면서 통제하던 거 기억 안 나? 이래놓고 본인은 여자들 마음대로 만나고 들켜도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야? 에이씨, 이게 또 울 엄마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울 엄마가 남자는 원래 기운이 왕성해야 한다. 영웅은 호색이다. 이랬거든? 내가 회사 생활 잘하고 우리 집안 일으키려면 여자애도 능숙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핑계대는 거야? 평소 주장하던 양반집 수준이 고작 이거였어? 나도 엄마 때문에 많이 아픈 상처가 있다고. 엄마가 안 그랬으면 나도 이런 인간이 안 됐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뭘 했길래? 엄마가 하긴 뭘 했는데? 지금 당신이 말했잖아. 어머님이 안 그랬으면 당신도 안 그랬을 거라고. 대체 어머님이 뭘 하셨기에 당신이 이러냐고. 엄마가 나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더 조심해라. 알겠냐? 남편 상대로 눈빛부터 존경심을 깔란 말이야. 이거사. 술에 잔뜩 취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저는 만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행여 나중에라도 남편이 맨정신에 문자를 확인하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직접 시어머니의 비밀이 뭔지 알아볼 요량으로요. 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영 수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요즘도 그년이랑 만난다며? 며느라기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사. 안 와. 엄마가 뭔 참견인데. 나 걔도 마누라도 둘 다 사랑한다고. 원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손주 낳기 바란다고 했지. 내가 언제 첩들이라고 했니? 몰라. 나는 걔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도 하여튼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잘만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건데? 너랑 나랑 같냐 이거사? 시대부터가 다르잖니 시대부터가. 엄마가 어릴 때 바람 피고 아빠한테 들켜서 이혼한 애 만에 난리만 아니었어도 나도 더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었거든?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여자 밝히는 것도 다 엄마 탓인 거 알지? 이제 별걸 다 애미 탓하는구나. 걸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해뒀고. 애초에 걸릴 일을 안 만들어야지. 출장 갈 때마다 만나고 있어. 안 그래도 상관녀, 그녀는 너 여전히 부자인 줄 알고 있고. 나 개털인 거 알면 안 붙어 있지. 만약에 들키면 그때 생각할 일이고 집사람도 혹시 눈치챘다 싶으면 엄마가 잘 케어해줘. 며느라기 고집 부려대도 멍청하고 귀 얇은 거 훤히 보인다. 양반 집안 후손이니 능력되면 이첩 삼첩도 흠 아니라고 우겨대보마. 그러면 걔도 마지못해 이해하겠지. 난 그럼 엄마만 믿고 열심히 할게. 손주 꼭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다. 제발 들키지만 마라. 대화를 통해 남편이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걸 오히려 권장하고 덮어주겠다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혼 전 남편 이상으로 절 억압하던 시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퍼붓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봐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죠. 어머님, 저랑 쇼핑이나 가실래요?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뭔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만해라. 네가 무슨 수작질 부리려는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수작질이란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나 쇼핑으로 얼마 안 되는 호의 좀 베풀어서 점수 따겠다는 거잖니? 겸사겸사 짧고 야시시한 옷 내 허락하에 사서 입어보려는 거고. 너가 하는 수작질이 너무 훤히 보여서 시시할 정도다 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난 일 없으니까 너 혼자 지지든지 볶든지 알아서 해라. 저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결혼하고 어떻게 한 번에 어울려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어려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다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실 것도 없을 텐데요. 너랑 놀 시간은 없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수작질이야. 수작질은. 기분 좋게 해서 뭔가 떠보려 했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는 걸까? 대체 뭘 하길래 옷 사주고 밥을 사주겠다는데도 길을 쓰고 피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를 잡아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일 정도 따라다녔을 즈음 남편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박가 집안 완전히 야단나게 생겼다고요.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냐? 그이 지금 바람나서 상간녀랑 여행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네? 상간녀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그럼? 옛날부터 양반 집안은 원래 이첩이 기본이었다. 요즘 세상에 바람 필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니니? 역시 우리 아들이 화이팅이 있어. 안 그러냐? 역시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뭐?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 애미? 미쳤니 너? 이 그지 같은 집안에 와서 별의별 해괴한 트집 잡히면서도 그러려니 했었다? 그놈의 체면이니 격식이니 따지는 집안이니 내가 배려해주자 생각했었다고. 근데 지들은 뒤로 바람피고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어. 더러운 짓거리 어쩌고 하기 전에 증거는 있고? 증거 아버님한테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기 어린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증거로 있으니까. 너 설마 사람 썼니?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짓거리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시애미를 협박해? 단단히 미친 건 내로남불 끝판왕인 당신들이지. 끝까지 당당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나 애미나 이혼당해도 그럴 수 있나 보자고. 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렴. 사실은 내가 요즘 마음이 많이 공허해서 그랬다. 응? 알다시피 운우 애비가 좀 많이 무뚝뚝한 사람이잖니. 남 오시며 먹는 거며 말하는 거까지 통제하던 사람치고 인생 너무 추잡하더라. 그렇게 살지 마. 이 할망구야. 내가 받아들일 테니 제발 용서해 주렴, 아가. 응?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바람난 증거며
서로 비밀을 감춰주고 있었던 것까지 싸그리 다 일가친척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 여건과 남편의 의처증도 묶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당신뿐인데 이혼을 꼭 해야겠어? 날 사랑해서 의처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냥 사람이 모자란 거였어. 스스로부터가 쓰레기니까 남 의심한 건데 그런 줄도 내가 몰랐지. 이러지 말자.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 여자는 정말 잠깐 즐긴 것뿐이야. 그 여자나 나한테나 개털이라는 것도 잘만 숨기고 살았더라. 앞으로 또 얼마나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날지 겁나서 당신이랑은 못 살아. 깨끗하게 갈라섰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여보, 엄마한테 그럼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한테 맞고 알아 누우셨어. 지금 이혼하니 많이 난리인데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배려해줄 수 있잖아. 응? 당신이랑 어머님 덕에 하나 알게 된 게 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도 베풀지 말자. 3년이나 들여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꼭 실천하고 살려고. 여보, 저는 그렇게 내로남불 모자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집살이 내내 받은 상처를 치유 중인데요. 사연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새로 시작할 제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